안녕하십니까. 유한타 투데이 정인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요. 23일 날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를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신기술을 설명하는 배터리 데이 행사를 가졌는데 투자자들의 기대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고조시켰지만 중대한 기술적 돌파구를 원했던 투자자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증권사들 33개 증권사에서 평균 목표가를 105달러 정도 낮춘 305달러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 테슬라 주가는 10.34%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선 이슈 관련해가지고 대선 불복 가능성을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편 투표가 완전히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재선에 승리할 거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매끄러운 이양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고요. 낸시 팔로시 하원의장은 여기가 북한이냐 터키냐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일반 시민들도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또다시 미국 전국이 혼란스럽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9일 날은 미국 대선 관련해서 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TV 토론회는 연방 대법원 코로나19 이슈, 경제 이슈, 인종과 폭력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6개 항목에 관련해서 토론이 진행하게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다음 달 1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2차 TV 토론을 하고요. 3차는 22일 테네시 내슈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대선이 11월 초로 다가왔기 때문에 대선 관련 TV 토론 이슈가 굉장히 앞으로 시장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법관, 긴즈버그 대법관 후속 인사 관련된 건데요. 새 연방 대법관 후보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에이미 코니 베럿 제7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대법관 9명 중에 6명이 보수 성향이고 3명이 진보 성향입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에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신속하게 인준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11월 대선에서 누군가가 불복을 하게 되면 그걸 연방 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고 여기에 보수 성향의 판사가 6명이 포진해 있다면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도 향후에 선거 이후에 어떤 불복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대선 연방 대법원의 판결 가능성 관련해서 또 다시 불확실성이 좀 부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타이완 관련 이슈인데요. 크라크 국무장관이 타이완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에도 5일 연속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에 전투기와 초계기 등이 침범을 하면서 무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잉원 총통이 직접 공군 1호기를 타고 전방에 있는 공군 부대에 방문하기까지도 했는데요. 어쨌든 영공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중국 내에서는 타이완과 미국의 협력이 강화되면 경제 보복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타이완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 육군에서는 그냥 지상군을 주둔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널인 밀리터리 리뷰에서 최근 발행된 9월 10월호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미국과 대만에서 중국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대만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상군 주둔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군의 지상군은 51년도에 대만에 주둔하다가 79년도에 중국과 대만이 수교가 되면서 대만을 떠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대만에 혹시 지상군이 진주하게 되면 79년 이전에 냉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또 중국과 대만 또 미국 이런 관련 이슈들이 앞으로도 시장에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대두 관련 문제인데 그 미중 무역 분쟁에서 그 미국의 대두를 수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중국 정부가 뭐 종자 생산 기지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두 산업을 키우기 위한 계획을 내놨는데 이거는 뭐 수입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뭐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농산물 수입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고 또 향후에 뭐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또 이런 농산물이 하나의 미국으로서는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리 이렇게 손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이틀째 뭐 100명 이하를 기록했지만 일요일 날은 뭐 90명대에 기록했고요. 특히 주말에 검사 건수가 4,000건 가량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라는 건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한 환자도 25%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서 또 이번 그 추석 연휴가 코로나 유행 관련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될 법한 지난주와 이번 주 중요한 이슈, 그 뉴스들을 말씀드렸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도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지표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9월 23일에는 미국의 마키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 9월 마키 PMI 속보치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4.6을 기록을 했고 제조업은 53.5로 상승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기준선인 50 이상을 계속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그 어떤 경기는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10월 1일에는 미국의 8월 개인소득이 발표됩니다. 7월에는 0.4%로 전월 대비 0.4%로 증가를 했는데 8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이 좀 줄면서 마이너스 2.1%로 좀 감소되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10월 1일에는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8월에는 56을 기록해서 상당히 양호한 숫자가 나왔고요. 9월에도 뭐 55.9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둔화되긴 하겠지만 둔화되는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50이 기준선인데 요 위에서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미국의 제조업 상황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업률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10월 2일 날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8월 실업률은 8.4%로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9월 실업률은 지금 컨센서스는 현재 8.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줄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뭐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전에 뭐 4, 5% 정도 기록했던 여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렇게 뭐 제조업 지수가 좋고 뭐 PMI 지수가 서비스업 PMI 지수 좋고 이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뭐 경기가 좋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보조금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9월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9월 30일 날 발표가 되고요.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이제 8월에는 53.1이었고 제조업 PMI는 51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9월은 53.3으로 차이신 예상이 되고 있고 제조업 PMI는 51.5 정도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뭐 개선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로도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차트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 61선 이탈하면 뭐 121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좀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1,50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아직도 61선을 이제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MACD라는 추세 관련 보조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매수 신호가 나야 조금 의미 있는 바닥이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1선까지 회복을 하면 다시 12,000까지 뭐 노려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건 다시 61선 뭐 돌파를 못하고 얘가 매수 신호가 안 나온다면
결국은 뭐 만선 부근에서 바닥 확인하는 과정이 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여기는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만선에서 지지를 받거나 혹은 뭐 1500선이라도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면 어쨌든 뭐 전고점까지의 상승 시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요 추세선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탈하면서 낙폭을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지금 요 8월 20일 저점대 수준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3일선도 회복을 하지 못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추가로 뭐 이탈이 되면 뭐 역시 여기도 2200포인트 초반대 이 정도에서 지지 시도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정도 수준에서는 지지는 굉장히 강할 걸로 보고 있고요. 역시 우리가 추세 지표인 그 MACD 지표에서 지금도 이제 매도 시그널 계속 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매수로 돌아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바닥이 나오면 뭐 이 전 고점까지 또 트라이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나 미국도 어쨌든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지금 이미 지지대 왔고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중요한 지지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